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블렌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랜스페런시 패널을 활용한 여러가지 작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그래픽들을 좀 더 세련되고 되게 특이한 효과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블렌드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BLEND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렌드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섞다, 혼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블렌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블렌드 도구라고 하는 제가 예제를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도구는 우리가 그 도구 패널, 툴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블렌드 도구가 있어요. 이 블렌드 도구는 이게 뭐에 쓰는 걸까 싶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는 두 개 이상의 객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블렌드 도구는 섞는 방법이 좀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를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블렌드 도구가 이렇게 옵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설명했다시피 블렌드는 예를 들어서 요것과 요것을 서로 섞어주는 건데 요 서로 섞어주는 것을 연속적으로 쭉 섞어주는 거를 요건 이제 스무스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시 스텝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사이의 단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단계를 조절해 줘서 예를 들어서 8개다 그러면 요 중간에 8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 모양으로 가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스페이시 디스턴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이런 거리를 요 4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요 거리를 둬서 이제 그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맨 처음에 스무스 컬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요 브랜드 요거에 이제 그것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제 스무스 컬러로 지정이 된 거예요. 클릭하면은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좀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죠. 그러면 섞어줄 첫 번째 도형과 클릭하고 두 번째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끝나요. 됐죠?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속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스페이시드 스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걸 바꾸라 그랬죠? 자, 브랜드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스페이시 스텝으로 바꿀게요. 스페이시 스텝으로 바꾸고 중간에 몇 개나 하려고 그러나요? 이거 너무 많죠? 한 20개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개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미 선택된 것들을 갖다 하면은 또 이렇게 바뀌어요. 자, 20개로 바뀌었네요. 본의 아니게 이걸 갖고 했는데,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이게 지금 20개의 도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레이어 패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브랜드가 되어 있고 처음 것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요게 그렇죠. 잠깐만요. 브랜드 된 거에서 자, 요거를 선택하면 요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원을 선택하면 요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또 오른쪽 것도 별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것도 별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재미있는 모양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블렌드를 하는, 이거는 스페이스 스텝으로 한 거죠.
이런 모양도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페이스 디스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두고 스페이스 요거 이제 브랜드 툴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스페이시파이드 디스턴트를 하고 요거를 한 뭐 4피트가 아니라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10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10픽셀 단위로 점차 바꿔지게 하려고 해요. 자,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걸 클릭하시고 요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여기 이루어졌죠. 요거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거 재미있죠? 자, 이런 기능들이 브랜드 기능에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제 싶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마저 제가 준비한 거니까 마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다시 클릭하시고 이번에 다시 스페이시드 스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54단계가 아니라 한 6단계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게 또 먹었네.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 되는데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자, 요거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하고 여기서 브랜드 모드를 하고 여기 6단계로 하고 이 상태에서 요거 클릭을 해준 거예요. 그럼 6단계로 됐죠. 그럼 이게 이걸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서 익스펜드를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확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개별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언그룹으로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다 분리가 됐죠? 이렇게 분리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만약 이제 블렌드 효과가 됐잖아요.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를 누르시는 거예요. 익스펜드를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다 쪼개져 버려요. 근데 아직은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언그룹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쫙 풀려졌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언그룹이라는 메뉴가 안 뜨죠. 그쵸? 언그룹이면 메뉴 안 떠요. 이건 익스펜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익스펜드를 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를 해주신 다음에 언그룹을 해주셔야 개별적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까 이렇게 쪼개 놓으면은 이것들도 나름 되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블렌드에 대한 기능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예제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을 열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열었는데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 별거 아닌 도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새 모양으로 이렇게 했죠. 얘가 이렇게 했으면은 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다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새 모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도 되고 딴 데서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이것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트랜스페런시라는 패널이 있어요. 트랜스페런시라는 패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페런시 패널은 좀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페런시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저는 좀 빼놓을게요. 작업하기 편하게. 트랜스페런시 패널은 윈도우에서 트랜스페런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트랜스페런시 패널은 주로 이제 불투명도를 갖고 어떤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만약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를 트랜스페런시 패널을 준다면 일반 노말일 때는 그냥 별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요거 브랜드 효과거든요. 사실 근데 브랜드 효과는 좀 여기서 이제 포토샵에서는 브랜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명도 이렇게 위에 있는 레이어가 뒤에 있는 레이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요거는 이제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이니까 이 색깔이 이렇게 뒤섞이게 되죠. 뒤섞이게 되고, 제가 전에 요것들은 좀 어두운 계열로 서로를 합성해주고, 요거는 밝은 계열로 합성해주고, 요거는 어두운 건 어둡고 밝은 건 더 밝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색채 이런 것들이 되는데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튼을 해버리면 좀 밝은 거 위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오버레이 하면은 좀 어두운 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간단하고 편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번에 이걸 갖고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하드라이트 했어요. 요거는 지금 어둡게 합성하는 효과인데, 근데 요것도 여기 어페서티에서 투명도에 의해서 요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쵸? 애초에는 이것이 이런 색깔이었죠. 요 녹색 쪽이었는데 요 투명도를 주면은 요 뒤에 거와 합성하는 부분이 좀 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트랜스페런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 기능을 좀 더 복잡하게, 트랜스페런시 기능을 좀 더 복잡하게 활용하는 어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컨트롤 O를 누르신 다음에 할로윈 유령이라는 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요런 이 할로윈 유령에 관한 부분인데 좀 작아요. 그래서 컨트롤 Z0을 눌러서 이렇게 맞춰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자,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가 요 유령을 채울 수 있는 정도, 그럼 한 요 정도 돼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되면 대충 채워졌네요. 그쵸? 채워졌는데 요 정도 해놓고 이걸 좀 내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내렸어요. 그쵸? 완전히 다 채워졌죠? 자, 이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패널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패널을 열도록 할게요. 이거 있고, 윈도우에서 그레디언트 패널을 여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요거 색깔을 주도록 할게요. 좀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요 패널이죠. 자, 요걸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테두리는 논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논으로 해주도록 하고, 그럼 테두리는 논인 상태에서 요 그레디언트가 됐고요. 자, 근데 여기 방향을 말이죠. 방향을 좀 바꾸고 싶어. 여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도구를 사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바꿔주면, 드래그 해주시면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쵸? 방향이 좀 바뀌었죠?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가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앙에 기준점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이 좀 더 어두워졌죠? 자, 어두워졌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페런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자, 트랜스페런시 보시면은 메이크, 이거는 마스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스크를 사용하러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 마스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마스크가 됐죠? 자, 마스크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직사각형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 뒤에 있는 유령이 있었죠. 아까 그걸 선택하고 싶은데 지금 이 앞에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 힘들죠. 자,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여기 보면 유령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메뉴에서 패널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좀 크게 라지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제 보이죠? 자, 요것과 요걸 둘 다 선택해야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둘 다가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 마스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메이크 마스크를 했어요. 짠,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 같죠?
자, 우리 귀신이 있을 때 귀신은 투명하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귀신은 투명해요. 투명해요. 전 본 적이 있어요. 귀신을 어디서 봤을까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봤더니 귀신들은 대부분 투명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약간 거뭇거뭇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쵸? 재밌죠? 이 작업도 물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무척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작업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랜스페런시 패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되는 그런 점들을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랜스페런시는 이제 그레디언트 도구랑 같이 결합해서 활용하면서 되게 독특한 효과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이 투명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랜스페런시에서 아까 말했듯이 요거 합성하는 게 지금은 트랜스페런시의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지정이 됐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다크를 준다거나 자 그러면 어때요? 좀 분위기가 좀 확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한다거나 요거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서 좀 그렇고 라이튼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르죠. 자 이렇게 또 다르고 스크린 하면은 요거랑 좀 비슷해요. 세 가지가. 근데 또 이쪽으로 오버레이 쪽으로 하면 또 달라지고요. 요거는 검정 진한 건 진한 대로 더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외우기는 참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도형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기는 참 힘든 것 같고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버트 마스크를 또 클릭하면은 또 달라져요. 이게 아까 이쪽으로 했던 방향과 좀 달라졌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린다는 점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좀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작업으로 했던 것들을 아날로그로 손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사진을 갖다가 벡터 그래픽으로 바꾼다거나 뭐 손그림으로 그린 것들을 이제 또 벡터 그래픽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요거까지 하면은 되게 우리가 지금 되게 세부적인 기능까지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러스트에 지금 이제 워낙 세부적인 걸 하다 보니까 좀 따라오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은 이번에 이거는 어떤 걸로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스 준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좀 열어주세요. 자 이거를 좀 열어볼게요. 이건 좀 앞에 있는 건 설명이고요. 제가 설명을 좀 써놓은 거고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가져온 거죠. 제가 이제 그냥 비어있는 아트보드에다가 프레이스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낙서와 스케치라고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어떤 걸까요? 이거는 설명드리자면 그냥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거 손 그림 그릴 수 있죠. 손으로 그림 그려서 스캔을 받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이 드로잉하는 패드 저는 이제 와컴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걸 통해서 손으로 이제 또 그릴 수도 있겠죠. 펜 마우스를 통해서 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손으로 그렸다면 손으로 그냥 일반 펜으로 그렸다면 스캔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일 프레이스를 통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벡터 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찬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축키 컨트롤 제로를 눌러서 이 화면에 꽉 채우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안 쓰는 패널들은 좀 닫아 놓고 자,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항상 그런 건데 선택한 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은 컨트롤 패널에 나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프레이스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더니 요거에 합당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쪽은
이거에 대한 뭐예요? 이 이미지에 대한 원본이 이름이 뭐다 이거죠. 그러니까 링크를 가져온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걸 갖다 실제 편집하거나 이런 기능도 있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서 포토샵에서 이거를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벡터를 이런 손그림으로 만들었던 이제 되게 그 고전적인 것들을 이제 벡터로 만드는 방법은 이미지 트레이스예요. 자, 볼까요? 이거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자, 뭔가 진행되는 게 잠깐 보였죠?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변형된 거예요. 지금 변형된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뭐가 변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뭐가 변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자, 이게 뭐가 변형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막 이렇게 막 분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개별 개체로 만들려면 익스펜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익스펜드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능들이 같은 기능인데 익스펜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쪼개진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그러면 몇 가지로 쪼개져 있나? 이건 좀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언그룹으로 해서 해체를 하는 데까지 좀 해줄게요. 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레이어 패널을 잠깐 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요건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 분해가 된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죠? 막 엄청 분해가 되어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좀 껍데기도 따로가 분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따로 분해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분해가 돼 있어요. 뭐 이것도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거는 쓰지 않을게요. 이거를 델키를 눌러서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다 개별이 됐어요. 지금 이런 어쨌든 우리가 손그림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무슨 토마토 같은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워치 패널에 가셔서 요걸 갖다가 요 색깔로 해주시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이거 다 채워버렸네. 컨트롤 Z를 눌러서 좀 저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클릭해보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놈이 어디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요것도 여기 이제 컴파운드 패스처럼 하나로 처리가 됐네요. 요것도 릴리스 컴파운드 패스를 해주시면은 완전 분해가 돼 버리죠. 여러 가지로 다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클릭하면은 요거 동그라미만 남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 하얀 건 그냥 남았죠? 하얀 건 남았어요. 하얀 건 대체 어디 있을까? 요거는 클릭해 보면은 좀 하얀 부분을 클릭했어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따로 완전히 떨어져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요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하셔서 릴리스 컴파운드 패스를 해서 완전히 분해해 버리고 다시 가서 요거는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토마토가 뭐 이런 노란 색깔인 거 봤어요? 못 봤죠? 자, 근데 그래픽은 자유로워요. 그래픽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를 그리는 게 디자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이것들 이 색깔은 뭐 그냥 하나로 맞춰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린 색깔로 이렇게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픽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난해한 것 같은데 채워볼까요? 이렇게 채워주면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안 채워지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손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막 중간에 패스가 끊어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것도 채워보니까 요건 채워지네요. 이런 식으로 자, 손그림을 한다라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색깔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손그림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디 책자나 잡지에 있는 어떤 그런 그래픽 그림조차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여기가 하얀 부분조차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릴리스 컴파운드 패스를 해주신 다음에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보다 더 예쁜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손으로 쓴 글자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도 조금 이건 테두리에다가만 색깔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좀 색깔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적인 것과 아날로그적인 것은 통합이 되어야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어요. 심볼처럼 쓸 수도 있겠죠. 심볼처럼 쓰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심볼처럼 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심볼, 이렇게 트레이스를 한 거를 심볼로 쓰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심볼 패널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심볼 패널을 잘 안 썼는데 이거 일단 닫아 놓고요. 닫으면 안 되니까 레이어는 이렇게 하시고 이걸 여기다 넣어 버릴게요. 안쪽으로 원래 있던 데다 넣으시고, 이렇게 넣었죠. 자, 심볼 패널이 있는데 심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볼 패널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볼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심볼 패널 이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새로운 심볼이 됐다, 이렇게 심볼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은 심볼은 여기서 이제 어디서 할까요? 여기 심볼 스프레이 기능이 있어요. 심볼 스프레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우리가 이거 너무 크네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지금 더블 클릭했어요. 그래서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정도로 주고 여기 사이즈 있어요. 그럼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쭈루룩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 재밌죠? 이건 심벌, 이거 배운 김에 우리가 심벌 기능을 배웠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벌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오늘 배워봤는데 이렇게 좀 배우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배웠네요. 우리 이미지 트레이스랑 그 심벌 등록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하는 작업들, 그래서 랜덤하게 뿌려줄 때는 이거 일일이 다 붙여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심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 좀 말씀드렸고요. 심벌 기능은 나중에 또 한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